안녕하세요. 풋볼 보헤미안입니다. 먼저 공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유튜브 채널에 브이로그를 계속 올렸는데 폴더를 하나 더 만들까 합니다. 영상 폴더를 하나 더 만들까 하는데 폴더 이름은 제가 이전부터 축구 관련 컬럼을 썼을 때 달았던 꼭지명인 축구 한 잔을 쓰기로 했습니다. 이 영상은 해당 시점에서 축구 이슈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영상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아직은 좀 카메라를 바라보고 얘기하는 게 좀 쑥스럽긴 하지만 이렇게 영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대회 킥오프가 된 2009 폴란드 언더 25 월드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대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릴까 해요. 일단 국가대항전이다 보니 이 대회를 바라보는 축구 팬들의 관심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20세 이하 선수들이 출전하는 대회지만 어쨌든 나라를 대표해서 치르는 국제대회인 만큼 우리 어린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치길 바라고 대부분의 팬들이 좋은 성과를 내길 기대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적이 못 나왔을 경우 이 어린 선수들한테 지나친 비판, 예를 들면 뭐 성인 대표 선수들의 버금갈 정도로 비견될 정도로 과도한 비판이 내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들었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사례가 여러 번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은 생각에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대회를 그렇게까지 기를 쓰고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언더20 월드컵이 피파에서 주관하는 남자 대회, 연령별 대회 중에 두 번째로 큰 대회인 건 맞습니다. 물론 올림픽 축구가 있긴 하지만 그 대회는 IOC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피파에서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남자 메이저 대회에서는 두 번째로 큰 대회를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월드컵과는 다르게 이 대회 출전하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이 대회 성적에 관해서 그렇게까지 과민하게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선수들 아직 성장하는 단계고 이 언더20 월드컵에서 보여주는 선수들의 기량이 좋으면 물론 좋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비관적이거나 절망적일 필요는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이 대회를 선수들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검증 단계 정도로 의미를 부여할 뿐이지 피파 월드컵처럼 어떤 4년의 기간을 두고 자신들의 축구 수준이 하락했다든지 성장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진 않습니다. 모든 방점은 대륙컵 그리고 피파 월드컵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국제무대 자신의 경기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선수들이 얼만큼 나오느냐를 한번 확인해 보는 대회입니다. 그 이유는 이 대회에 나온 선수들이 성인 선수와 비교할 정도로 완벽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성인 레벨에서 만났을 때 그 실력의 차가 중요한 거지 이 대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무리가 많다는 겁니다. 물론 확률적으로는 좋은 선수가 발굴됐다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는 있겠지만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이번 대회에서 한국이 좋은 성적을 내든 나쁜 성적을 내든 평가를 할 때 그 경기에 대한 평가 혹은 대회에서 낸 성적에 대한 평가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포르투갈전이나 아르헨티나전에서 정정용 감독이 이강인을 어떻게 활용했네 물론 중요하죠. 그런 이슈가 중요하긴 한데 굉장히 짧은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얘기고 중요한 거는 이강인 선수가 혹은 골키퍼의 최민수 선수가 그리고 K리그 조용욱 선수랑 전세진 같은 선수가 실제 세계 무대에서 어느 정도 레벨에 있는가 이걸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선수들도 승리도 승리지만 본인의 실력이 정작 큰 물에 나갔을 때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스스로 느끼고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성인 레벨까지 갈 때 본인이 뭐가 필요하고 이 선수가 성장할 때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이런 게 어느 정도의 마스터 플랜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타이틀이 걸린 대회이기 때문에 경기 자체 승패가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경기 그 자체로 즐기실 권리 팬들한테 충분히 있습니다. 때문에 축구 팬들은 이 대회를 바라보면서 경기를 바라보면서 어떤 선수가 잘했고 어떤 선수가 못했고 이런 식으로 충분히 비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비판하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좀 격하게 표현을 하자면 싹수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든지 이 선수는 원래 이거밖에 못한다라든지 이런 선수는 A 대표팀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낙인 찍듯이 선수들을 평가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내셔널리즘에 근거해서 이 선수들이 못했네 잘했네 이런 식으로까지 평가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식의 비판은 A 대표팀 선수들에게도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A 대표팀 선수들은 그런 비판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준비도 되어 있고 기량적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좋은 경기를 못했을 때 그 다음 경기에서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실력적인 준비도 되어 있는 반면에 아직 이 선수들은 조금은 어리고
조금은 미숙한 선수들인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수들은 이 대회 이후에도 언더20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도 함께 성장하면서 경쟁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 승자가 결국 A대표팀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이 선수들이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 좀 열린 마음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이 언더20 월드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대회 대진은 사실 썩 좋지는 못합니다. 아르헨티나는 전통적으로 이 대회에서 굉장히 강한 팀이고 포르투갈도 이 대회 우승 이력이 있는 팀입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은 지난 대회에서 개최국이었던 한국을 떨어뜨리고 토너먼트 상위 라운드로 올라갔던 팀이죠. 그리고 남아공도 전통적으로 아프리카세가 강했던 대회라는 걸 생각을 하면 그렇게까지 뭐 우리가 무시하거나 그럴 팀은 아닙니다. 이런 강호들을 상대로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 언더20 대표팀이 자신들의 경쟁력을 발휘하고 후회 없는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응원을 먼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린 선수들이 자신의 잠재성을 마음껏 표출했으면 합니다. 승패도 중요하지만 이 선수들이 얼만큼 자신의 실력을 100% 쏟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선수들이 자신의 한계를 경기를 통해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더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 어떤 걸 보강해야 될 것인지 한계를 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승패보다는 경험이 더 중요한 대회입니다. 이 점을 선수들뿐만 아니라 팬들도 인지를 하고 대회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풋볼 보헤미안이었습니다.